윤석열이 갑자기 발표한 산유국론,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긴급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습니다라며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며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열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글 아래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영일만에 대해 가망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시사인 단독 보도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시사인은 5일 보도에서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사인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는 2023년 8월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반기 보고서에서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 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해온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인은 지난 6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자료 재해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와 우드사이드가 동해안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우드사이드와는 상반된 결론으로 해석됩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5일 전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안을 결정했다며 심해는 심도 있게 연구된 적이 없었고 새로운 데이터도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브레우 고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깜짝 발표에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정작 2007년부터 15년 동안 동해 울릉군지 근방 심해 탐사를 해왔던 호주의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는 2023년 1월 미래 가치가 없다며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2월 한국석유공사가 탐사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자원 매장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기 전 이미 세계적 에너지 회사의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이런 해석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의 누리집에서 확인한 최신 연례 분기 보고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드사이드는 2007년 2월 이후 동해 울릉군지 내 8광구와 6-1광구에서 조광권을 갖고 탐사 활동을 하던 중 2023년 1월 갑자기 퇴장했는데요. 2016년까지 1차 탐사를 마친 뒤 2019년 4월에 탐사를 재개한 참이었던 데다 예정되었던 사업 기간인 2029년 4월보다 6년 이상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우드사이드의 2023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근해, 페루, 미얀마 등에서 더 이상 유망성이 없어 철수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떠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런 해석에 반박한다. 6일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는 당시 취득한 물리 탐사 자료에 대해 해석은 했지만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광구를 포함해 더 넓은 전체 지역으로 추가 자료 분석을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의 이전 보고서들을 보면 당시 탐사 상황이 더 상세히 그려집니다. 앞서 이 회사는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울릉군지 심해 8광구와 6-1광구에 대해 크고 성숙한 가스시장, 상당한 심해 전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2019년 4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드사이드와 함께 최대 10년 동안 3차원 인공지진파 탐사와 탐사 정시추 등동의 북부지역 심해 탐사를 재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 우드사이드는 해당 지역의 조광권 지분 50%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는 일부 지역의 탐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7월 공개된 2분기 보고서를 보면
8광구와 6-1광구에서 257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탐사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우드사이드는 물리 탐사 면적, 시추 등 계약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지 않고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심해 자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계속 커지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은 액트지오사의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분석해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그동안 축적된 자료, 자체 추가 탐사 자료를 더해 액트지오사가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우드사이드의 동해 탐사 활동 철수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023년 1월 철수했는데 호주 BHP 기업과 합병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철수했는데 우드사이드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리 탐사를 했다면 당연히 유망구조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7일 오전 10시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열리는 액트지오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와 한국 정부의 기자회견에서 우드사이드와 다른 결론이 나온 근거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알려왔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석유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동해에서 경북 지역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존 동해 가스전의 8에서 9배의 시추 전 탐사자 원량을 해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발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추로 확인해야 할 탐사자 원량 발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일 최대 140억 배럴의 탐사자 원량을 찾았다고 공식 발표하며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를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타이밍에 산유국론을 들고 나온 것도 최해병 특검을 덮고 가려는 이유가 큽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 산사태 당시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 대대장이던 이모 중령이 이달 13일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부대에 복귀할 뜻을 밝혔습니다. 퇴원 직후 사고 당시 현장을 방문해 채 상병을 기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중령은 6일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보호병동 안에서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으며 현재 부여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대원들까지 힘들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퇴원을 부탁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복을 입고 부대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조직의 보탬이 되는 길이기에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복귀하려 한다며 오는 13일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령은 김 변호사를 통해 누구보다 사랑한 해병대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제껏 약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텼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고 싶지 않았다며 죗값을 치르지도 않은 채 혼자 세상을 등지려 한 것에 대해 채 상병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퇴원 직후 채 상병이 숨진 사고 당시 현장을 찾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중령은 퇴원하자마자 채 상병이 있는 현충원을 참배하고 사고 현장을 다녀올 예정이라며 채 상병의 부모님과 약속한 것처럼 혼자서라도 끝까지 채 상병이 잊히지 않도록 기리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입장문에서 해병대 조직에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고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상식적인 일이 왜 지금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이유는 윤석열 부부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